EV4 오너시잖아요. EV4 얼마 주고 사셨죠? 4,500? 보조금 받아서 2,000 보조금 받아서 5천만원. 대신에 주행거리가 얘는 자, 오늘 시승하는 차는 모델 Y 주니퍼입니다. 신형 모델 Y 주니퍼 중에서도 RWD 모델이에요. 후륜구동 모델이고 모터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더 낮다. 대신에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다 라는 차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후륜구동인 RWD 저희는 처음 시승해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가는데 지장이 없느냐, 달리는데 즐거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냐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모델 Y RWD의 아쉬운 점, 오디오라고 하는데 오디오에서 스피커가 빠졌을 때 음질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게 무료 컬러야? 무료 컬러가 왜 이렇게 좋아? 와, 이 컬러가 훨씬 좋다. 원래 있던 컬러요? 원래 120만원짜리인데 흰색을 유료로 바꾸고 얘를 공짜로 바꿨어. 근데 만약에 이거 비싼 색 아니다 그랬으면은 저거 선택한 사람도 꽤 있었을걸?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거 봐, 이거 카본, 모쿠션. 와, 이거 차주님이 굉장히 신경 쓰셨네. 타운카에서 빌린 거죠? 네, 타운카. 야, 요것도 테슬라 깨알같이 이렇게 테슬라. 되게 차에 애착이 크신 분이네요. 어떻게 빌려주지? PPF도 이렇게 PPF 발랐어.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타운카를 빌리는 게 훨씬 좋네요. 보니까 타운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타는 것 같고, 타운카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 검증된 사람 몇 명한테 주는 거라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네. 차가 진짜 깨끗하다. 이거 몇 킬로 탄 차예요? 800km 정도. 와, 이 완전 신차를 이거를 하신다고요? 완전 깨끗해 일단 차가. 그러니까 너무 관리가. 주행거리 요금을 내니까 그냥 충전도 슈퍼차저로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된대요. 진짜? 어차피 주행거리 요금을 내니까 완전 좋다. 슈퍼차저에서 그냥 하면 된대. 이거 너무 좋다. 렌터카 중에 슈퍼차저 안 되는 데도 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슈퍼차저 안 되잖아요. 맞아. 제주도 가서 모델 3 타봤잖아. 와, 타운카가 진짜 답이네. 복합이 여기 400이라고 써있네요. 400. 350이잖아요. 근데 구형은 20인치 기준이긴 하고 얘는 19인치만 있어서 그런 쪼잔하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정팀장 차가 한 38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거 쪼잔하게 그러지 마시고 쿨하게 인정하세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어떻게 주행거리가 이렇게 늘어나? 자, 어쨌든 지금 RWD는 모터 효율이 바뀌었어. 출력도 높아졌어. 기존 RW 오너들 마음 너무 아프시. 예 아니오로 딱 대답하세요. 5299보다 비싸게 샀습니까? 구매가는 비슷할걸요? 예 아니오로. 실구매가 비슷한데. 자, 그러면 RWD랑 론치팩의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얘는 5299, 얘는 7300. 와, 그럼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2천만 원. 야, 2천만 원이 더 비싸다고? 뭐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2천만 원이 비싸. 근데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거치대도 놓으셨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You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괜찮은데? 괜찮아. 아니, 좋은데? 여기 스피커 소리가 나고, 이 밑에 스피커가 있고, 여기 A 필러 스피커 있고, 앞에 스피커도 있고. 지금 옮겨온 차는 론치 시리즈입니다. 론치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You packed my bags 잠깐만. last night pre-flight. 완전 다른 차네. 다르잖아. 야 이거 너무 다르다. 아니, 뭐 너무 다르진 않고 차이 좀 난다.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 좀 난다. 아니, 근데 근데 저것도 훌륭해요. 저기다 근데 이게 훨씬 훌륭해. 300만 원을 더 드리면 아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서브포 좀 넣고 막. 서브포 넣고. 저희처럼 이거 스피커도 있네. 딱딱 이렇게 비교해서 타는 거 아니면 저 스피커도 훌륭하게 느껴. 잘 모를 것 같아. 이 정도의 퀄리티의 스피커는 자동차에서 경험하기 어렵다. 좋긴 좋아. 지금 여기 있는 6명 직원 중 4명의 득표를 통해서 RWD를 사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RWD가 최고의 가성비 선택이다. RWD가 최고다. 근데 론치팩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롱레인지는 괜찮아. 롱레인지는 좋아. 그 RWD 타러 가시죠. 그러니까 RWD는 조금 말이 안 되게 싸요. 솔직히 말해서 좀 지나치게 싼 것 같아요. 5,299. 어떻게 그런 가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 오디오 차이 조금 느껴봤고, 이제 시승을 통해서 이 모델 Y RWD 어떤 차가 됐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이렇게. 좋아. 무슨 로봇 조종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네요. 이게 무슨 아이언맨 조종하는 것 같아. 뭐가 버튼 누르니까 찡찡찡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불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세심한 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
좌석의 뉴는 뭔가요? 아, 여기 뉴라는 거는 새롭게 기능이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우리 새로운 기능 생겼어요, 이렇게 쇼핑몰처럼 한번 써보세요, 이런 의미로 이걸 해줘요.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폴딩 하는 거, 이런 것들. 접기 버튼 했을 때 이렇게 딱 접혀요. 그죠? 그리고 또 펴기 하면 펴기 이렇게 또 올라가요. 좋죠?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 요거는 조수석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여기는 활성화 안 돼 있는 거, 여기도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눌러도 안 되잖아요. 하면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돼 한 걸 센서로 인식합니다. 뒷좌석도 센서로 인식해서 여기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열선 같은 것도 대신 켜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동 버튼도 있어요. 자동 버튼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켜줄 수도 있어요. 훌륭하죠. 정말 테슬라가 예전에는 차를 좀 덤벙덤벙 만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있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거든요. 지금 이거 초음파 센서로 하는 거냐? 초음파 센서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만 갖고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카메라만 갖고 어떻게 이걸 만드냐?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 카메라가 앞쪽에 스테레오 카메라는 아니긴 한데, 하나는 장거리를 보는 카메라, 하나는 와이드를 보는 카메라로 서로 쌍이 맞지 않는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쌍이 맞지 않는 카메라 두 개를 가지고서 그걸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공지능의 힘이 그런 거죠. 자, 오늘 시승하는 차는 모델 Y 주니퍼입니다. 신형 모델 Y 주니퍼 중에서도 RWD 모델이에요. 후륜구동 모델이고 모터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더 낮다, 대신에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다 라는 차인데요. 약간 모터 소리가 있긴 있네요. 되게 좋은데요? 승차감에 깜짝 놀랐죠. 주니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승차감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앞차가 가니까 따라가네요. 깜짝이야. 제가 페달 밟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차가 훅 움직여 갖고 깜짝 놀랐네. 이런 식으로 신호대기에 멈춰서 있다가도 앞차가 가면 따라서 가는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입니다. 핸들도 지금 제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전 손만 얹어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FSD로 넘어가면 훨씬 좋아지지만 그 FSD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특히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기능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이 거의 안 됩니다. 뭐 이것저것 차태고 포태고 다 빠져서, 그래서 이제 FSD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FSD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토파일럿만 해도 지금 다른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정말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주는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를 갖지 않은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등급의 자율주행이 FSD고요, 낮은 등급의 어댑티브 크루즈, ADAS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요거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차에는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토파일럿 포함된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드웨어 4.0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들어있고요. 어쨌든 FSD는 들어있지 않다. 이거 RWD라 그랬는데 롱레인지 잘못 갖고 온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RWD가 이렇지?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못 달리는 차라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전체에서 가장 못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근데 이래 시속 잘못하면 100km 가겠어요.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테슬라 전체에서 가장 모터 대비 무게가 높은 차, 지금 모델 Y 이 거대한 차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초대입니다. 가속해보면 그냥 빠릿빠릿빠릿해요. 여기서 모터 두 개로 바꾸면 단순 합산했을 때 한 500마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마 400마력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퍼포먼스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넘사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500마력대가 나오는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스포츠카 라고 말하는 차들, 이런 차가 굉장히 의미가 적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은 좋은 점은 자동차의 만족감이 높아서 좋아, 나쁜 점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계속 있었는데, 저도 테슬라를 가지면서부터 그 마음이 싹 식었어. 짜게 식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를 가지면 다른 차는 물론이고 테슬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 차가 차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달리는 거 잘 달리지 뭐, 충전하는 거 충전 잘 되지 뭐, 주행거리 좋지 뭐, 다른 차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모델 Y 오너들이 여기로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기존 모델 Y 괜찮은데 뭐 굳이 더 좋은 차가 없다? 까진 아니고 더 좋은 차 있죠. 예를 들면 BMW i7 훨씬 더 좋죠. 승차감도 지금 이게 좋다고 하지만 i7은 더 좋아요. 월등히 좋습니다. 오디오 이 차 좋다고 하지만 롤스로이스 스펙터로 가면 훨씬 더 좋아져요. 가격이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299만원 5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입니다. i7 2억이에요 당연히 좋아야지. 감속도 이제는 요것도 되죠. 감소됨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는 회생제동을 거의 느낄 수 없잖아요. 회생제동 있는 차도 있습니다.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회생제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끔 하잖아. 그리고 또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도 그렇게까지 차가 막 멈춰설 정도의 그런 엔진 브레이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가솔린 차를 탈 때 그 운전하는 그 느낌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표준으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회생제동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돼요. 모델 3는 감소가 여전히 없습니다.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브레이크가 바뀐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브레이크 바이와이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바이와이어가 되면서 감속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금 더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안 살만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이걸 안 살 이유가 별로 없죠.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시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탈 때 어떤 차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새로운 차를 타고 있네? 약간 미래의 차를 타는 건가? 라는 느낌을 주는 거.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완전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하여간 독특한 면을 주고 있어. 예를 들면 없잖아. 계기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 벤트가 없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특이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천장이 뻥 뚫려 있어. 그리고 앞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큰 게 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앞좌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뒷좌석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이 차 굉장히 독특하네 라는 느낌을 주는 요소기도 해요. 근데 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디스플레이 하나를 별도로 또 봤습니다.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 이 디스플레이를 딱 보는 순간 아마도 어린 친구를 이 차에 태운다면 어린이들은 너네 아빠 차 뭐야? 나도 그거 타고 싶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게임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음악을 자기가 골라서 틀 수 있고 그리고 시트도 자기가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로. 아니 어떤 차가 이게 있냐고. 어떤 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테슬라가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왜냐면 제가 4월 2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이 차를 주문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에러가 계속 떴어. 서버가 계속 죽었어. 뭐가 안 돼. 그래서 10시 조금 넘어서 간신히 주문이 들어갔는데 차를 안 줘요. 차를 안 줍니다. 아는 분한테 소문으로 들었는데 9시 반에 주문한 사람이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대요. 9시에 딱 오픈했는데 30분 만에 한 사람이 차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말이 되는 건가? 30분인데 난 1시간 만에 했는데 나는 못 받는 거야 지금. 1차분 다 나갔어요. 2차분은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몰라요. 나는 1시간 후에 했으니까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 말지를 지금 확답을 못하는 수준.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 못 받았으니까 남들도 좀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Y RWD를 타면서 얘는 부족해야 돼. 얘는 좀 나빠야 돼. 얘가 좀 안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타봤을 때는 뭔가 욕할 걸 찾고 싶은데 너무 훌륭해. 지금까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5천만 원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차 모델 Y의 큰 장점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들어왔을 때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모든 것들 5299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있어. 여기 없는 게 없어요. 뭐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4대2 대4 폴딩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돼서 긴 물건들 실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차주님이 더 추가로 붙여주신 겁니다. 이런 거 진짜 꼼꼼하시다. 전동 트렁크 그대로고요. 천장 이렇게 글래스 루프 그대로고요. 뭐 옵션이랄 게 없습니다.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원래 없어요. 테슬라는. 지금 보면 무릎 공간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지금 발 들어가는 공간 그냥 발이 그냥 쭉 뻗어도 되는 정도. 이 밑으로 공간이 이만큼이 있어요. 수납 공간 옆에 넉넉하고 정말 넉넉하고 개방감 정말 뛰어나고 여기 디스플레이에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게임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당연히 돼요. 로그인 해 놓으셨네. 차주님 너무 세심하시다. 차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작은 거구나. 그것도 디테일이죠. 문이 열리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줘요. 지금 모델 Y RWD는 뒷좌석에서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스피커 5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5개가 사라지면 오디오 품질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날 똑같은 소스를 양쪽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들으면 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눈 가리고서 차에 딱 타, 이게 론치인지 RWD인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맞춥니다. 적은 스피커 개수, 이걸 눈치채려면 귀가 정말 황금 귀여야 돼. 진짜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들만 알 정도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물론 꽝꽝대는 음악이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된 음악 몇 가지는 이 서브우퍼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음원 같은 경우는 더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구별 못 하신다. 자,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스피커가 늘어난 것의 큰 차이는 이퀄라이저를 막 바꿔가면서 음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음을 나는 좀 베이스를 강조하고 싶어 하면 강조했을 때도 왜곡되지 않고, 고음을 올리고 싶어 해도 고음이 왜곡되지 않는, 난 미드를 올리고 싶어 이런 걸 해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고요. 지금의 스피커 세팅도 아마 어지간한 사용자는 난 이 이상 좋은 오디오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차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오디오가 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난 이거보다 좋은 오디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 이제 그럼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마저 시승을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달달해. 달달해. 전기차 할인 50% 받았어요. 이 코너링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승차감은 물론 이게 뭐 럭셔리카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건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확실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딱 받치면서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노면에 토독토독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약간 필터링 돼서 느껴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금호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그럼 승차감이나 이 정숙성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RWD 충분히 살만한데 가성비 너무 훌륭하고, 초반에 꽝 하고 가속되는 그런 부분은 줄었어요. 그 부분은 줄고, 대신에 중반 이후 쭉 이렇게 램프업 되는 그런 가속이 되게 잘 만들어졌네요. 아마 멀미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감속이 부드러운 게 진짜 인상적이네. 와, 완전 조용하고 가속 감속 느낌 너무 좋고 진짜 잘 만들어진 차네.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테슬라가 전기차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1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딨어. 작년에 무려 180만 대 팔았잖아요. 거의 이제 200만 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본 회사는 없는 거죠. 지금 가속 감속의 느낌은 롱레인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롱레인지는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좀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가속 감속을 지나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300마력대다 보니까 출력이 적당해서, 그리고 또 테슬라가 세팅 자체도 아주 젠틀하게 가속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듀얼 모터랑 다르게 듀얼 모터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가속되도록 만들었네요. 듀얼 모터를 살 사람은 가끔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세팅인 것 같고, 이 차를 사는 사람은 스포츠 세팅 같은 거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냥 어디까지나 패밀리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의 이 출력 세팅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롱레인지도 지금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롱레인지나 RWD나 둘 다 스마트 서먼 요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EAP라고 되는 기능들,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 서먼이나 자동 주차 같은 용도로는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FSD를 월 구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도 월 구독제가 빨리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거나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서먼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요건데, EAP나 FSD를 돈 주고 사야만 요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무려 4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싸서 월 구독제를 빠르게 좀 해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놀라운 기능들, 이 스마트 서먼 같은 기능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잘 만드셨다. 이 매트도 지금 보면 매트의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감싸는 매트를 이렇게 장착하셨어요. 감싸고 그러면서 고무는 밟기 싫잖아. 그러니까 고무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를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테슬라용으로 딱 만들어 주셨네. 여기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원래 스웨이드거든요. 스웨이드로 돼 있으면은 그 감촉이 좋긴 한데 때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무로 이렇게 감싸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컵홀더 덮개도 해놓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슬라가 이게 너무 깊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서랍으로 이렇게 짐을 더 넣을 수 있게. 가만 보면 테슬라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것도 별도로 붙이셨어요.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진짜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애증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주도하는 자동차 회사답게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앞서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수없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면서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테슬라의 팬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